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사용자 입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용자 입력. 여러분들이 요 개념 배우면 이제 100주 문제 풀 수 있거든요. 원래 요거부터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특정 개념을 나가야지만 요 개념을 조금 딥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요 개념을 뒤로 뺀 거예요. 왜냐면 리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는 입력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출력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죠? 바로 프린트라는 게 있죠. 이 프린트가 이제 출력문인데 입력문은 뭐냐면 인풋입니다. 인풋.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풋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여기다가 A 한 다음에 인풋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원래라면 코드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콘솔 창이 종료가 됐죠. 왜냐면 코드라는 거는 읽어드리고 종료가 바로바로 종료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고 나서 컨트롤 F5 하고 실행하면 바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여기 콘솔 창에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가 생깁니다. 깜빡깜빡거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너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해 라고 얘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AA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입력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A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제가 여기다가 AA, 자, 보이시나요? AA가 나온 거? 여기다 이렇게 쓰면 조금 더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프린트해서 입력 내용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보이죠? 입력 내용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그죠? 자, 이게 끝이에요. 인풋은 요게 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뭘 해볼 거냐면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B도 인풋을 이용해서 자, 2번 입력 받을 거예요. 2번. 자,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A 그 다음에 플러스 B라고 써볼게요. A 플러스 B. 그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서 제가 10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20을 입력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10과 20 더해져가지고 30이라는 값이 나올까요? 아니면 1020 나올까요? 출력해보면 1020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는 모든 데이터는 다 뭐냐면 문자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풋을 이용하여 입력받은 데이터는 모두 뭐다? 문자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이렇게 입력한다 하더라도 얘가 다 뭘로 입력된다? 문자열로 입력이 된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이번에는 제가 이제 스트립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이 스트립이라는 건 뭐냐면 공백을 제거하는 문법이에요. 근데 그냥 공백을 제거하는 문법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인풋만 쓰고 제가 프린트라고 써볼게요. F 스트링 쓰고 여기다가 A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실행을 했을 때 띄어쓰기 한 다음에 입력하고 띄어쓰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백이 다 들어가요. 보이시나요? 좌우 공백이.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스트립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제가 이걸 왼쪽 공백을 이렇게 쓰고 오른쪽 공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엔터 쳐요. 자, 보이시나요? 좌우 공백이 깔끔하게 제거된 거.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스트립은 양옆에 발생한 공백을 제거하는 거지 얘는 그 중간에 공백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실행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또 띄어쓰기 하고 입력하고 띄어쓰기 했어요. 그러면 좌우 공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맨 왼쪽과 오른쪽의 공백이에요. 그럼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이시죠? 중간에 공백을 제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립을 잘 쓰려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스트립은 뭐다? 좌우, 양, 옆에 발생한 좌우 공백을 뭐한다? 제거해준다. 이게 바로 이제 스트립이 가지고 있는 문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스플릿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스플릿. 자, 스플릿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스플릿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플릿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얘는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그냥 쪼개냐 특정 형식에 맞게끔 얘를 문자열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특정 형식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쉼표를 기준으로 쪼개겠다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쉼표를 집어넣으면 되고 소괄호 안쪽에
만약에 내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개겠다 하면 띄어쓰기를 직접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를 기준으로 쪼개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 이런 식으로 문자를 쪼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스플릿 해가지고, 자, 일단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쪼개볼게요. 그러면 입력을 했을 때 10, 20, 30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죠. 자, A만 쓸게요. 자, 10 띄어쓰기, 20 띄어쓰기, 30 하면, 자,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얘네들이 다 뭘로 감싸져 있어요? 따옴표로 감싸져 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는 바로 모두 뭐다? 문자열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가 다 문자열 형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여러 개 입력받으면 A는 변수잖아요. 근데 인풋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 입력받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뭘로 변환시키냐면 리스트 객체로 변환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모양은 뭐라 했죠? 리스트죠. 그러면 리스트 객체 주소값이 이 A라는 변수에 뭐가 된다? 들어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입력했을 때는 그게 이제 값으로서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개 입력하게 되면 이게 리스트 객체로 변환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두 개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더해 볼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A의 0번째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1번째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실행을 하게 되면 더해져요, 안 더해져요? 안 더해지죠. 1020 나온다 했죠. 왜? 여러분들 입력받은 데이터는 바로 다 뭐기 때문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A의 0번째 그 다음에 int. 자, 이게 뭐예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 초기에 배웠죠. 형 변환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받은 문자열 데이터를 뭘로 변환시키겠다? 정수로 변환시키겠다. 그리고 리스트는 0번째, 1번째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접근해가지고 값을 수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데이터를 0번째, 1번째를 변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형 변환시켜가지고 그 값을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10 띄어쓰기 20. 자, 보이죠? 30 나오는 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0번째, 1번째만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값을 바꾼다고 하면 매번 이런 식으로 형변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안 좋겠죠. 뭔가를 코드를 썼을 때 그 코드를 작성한 것만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가 추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연하지 못한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2번째까지 값을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할 수가 있냐? 여러분 혹시 매핑 시킨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매핑 시킨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받게 되면, 자, 입력받는 그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리스트 객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10, 20, 3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10, 20, 30이라는 값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 20, 30이 뭐였어요? 얘는 숫자들인가요? 정수가 아니죠? 뭐였죠? 문자열이었죠. 문자열. 문자란 말이에요. 문장. 문장인데 이 문장들을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수로 지금 형 변환을 시키고 싶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int라는 녀석을 만들어가지고 형 변환 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앞쪽에다가 뭔가를 둡니다. 뭔가를 매핑 시킬 수 있는 뭔가를 두고, 그러면 얘한테 뭘 준다? 얘한테 int를 주게 되면 얘가 요 문자열들을 뭐 하냐면 데이터 들어오자마자 얘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매핑이 됩니다. 매핑. 뭐가 된다? 매핑. 매핑이 된다. 자, 그러면 매핑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맵이라고 해요. 맵이라고 해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맵이라 쓰고요. 자, 이 녀석을 소괄호로 감싸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붙이면 되냐면 int 쉼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여러분들이 인풋을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뭐한다? 인트로 매핑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는 얘네들이 문자열이었는데 인트로 매핑이 되면서 얘네들이 뭘로 바뀐다? 바로 숫자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으로 한 번에 코드를 통해서 얘네들을 한 번에 정수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죠. 에러 납니다. 에러는 아니고 제가 10과 20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프린트해서 A 출력해 볼게요. 10, 20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맵 오브젝트 at 한 다음에 0x00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형 변환한 거는 인트로 형 변환하게 되면 이거는 맵 객체의 주소값이 나옵니다. 왜냐면 실제 A에 연결되는 거는 뭐다? 아까 여러분들이 문자열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그게 뭘로 변환된다 했죠? 리스트로 변환이 돼서 그 리스트 객체의 주소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매핑된 데이터를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변수에 매핑된 데이터를 뭐 해주냐면 그냥 주소값만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출력을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매핑된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핑된 객체를 출력하면 주소값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쉼표 B.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두 번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에 각각의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실행해보면 여기다가 10과 20 엔터 치게 되면 자, 10, 20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라고 하면 맵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두 개를 입력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적절하게 그 값을 나눠주게 되면 10과 20이 뭐가 된다? 정수로 형 변환이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말인지 A 플러스 B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다가 10과 20 자, 보이죠? 30 나오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하나 더 받는데요. 총 3개를 받는다면 이 변수를 몇 개 써줘야 돼요? 그렇죠. 3개 써줘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를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매번 여러 개 받는다고 하면 변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맵 자체도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녀석 자체를 정수로 형 변환한 다음에 형 변환한 데이터를 리스트화 시킬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핑된 요 데이터를 리스트로 여러 개 입력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리스트로 형 변환시키는 작업까지 가능하다. 여기 보면 이 중괄호 하이라이팅이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중괄호에 맞는 거고 여기에는 중괄호가 아니라 소괄호에 맞는 거다. 뭐 하이라이팅 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A를 출력해 볼게요. 자, 프린트해서 A 출력해 볼 건데 실행을 했을 때 자, 이번에는 10, 20, 30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주소값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리스트로 변환됐기 때문에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아까는 뭐가 됐어요? 아까는 여러분들 그냥 input strip split 이렇게만 쓰면 문자열 리스트로 만들었지만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순간 뭐가 됐어요? 뭐가 됐다? int로 형 변환이 되면서 리스트로 변경까지 된 거예요. 작업을 좀 더 한 큐에 하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 안에 들어온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만 쓰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받고 우리가 아까 sum이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리스트 전용 함수. 그럼 sum A 이렇게 쓰는 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실행해보면 여기서 10, 20, 30 자, 보이죠? 60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값을 입력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맵이죠? 맵 객체를 리스트나 다른 자료 구조로 변환시켜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바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쪼갤 때 요거 설명 안 드렸죠. 지금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쪼갰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표를 기준으로 쪼개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죠. 이 스플릿.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써줘야지만 여러분 심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쪼갤 수 있어요. 붙여 쓰셔야 됩니다.
자, 보이죠? 10, 20, 30 이렇게 쪼개지는 거.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인풋, 스트립, 스플릿이라는 개념인데, 자, 인풋은 뭐다? 인풋은 데이터를 입력받는 건데, 입력받은 데이터는 모두 뭐다? 그렇죠. 문자열이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립은 양옆에 발생한 좌우 공백을 제거하는 거고, 스플릿은 뭐다? 특정 형식에 맞게 문자열을 쪼개는 게 바로 스플릿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풋, 스트립, 스플릿 통해서 여러 개 입력받는 데이터가 뭐가 된다? 리스트화 되는데, 근데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형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바로 맵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형변화시키는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맵 객체의 주소가 출력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리스트로 형 변환시키는 작업까지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받고 다루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인풋, 스트립, 스플릿 그리고 맵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